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시죠? 오늘 내내 맑은 날씨 지속된다고 하는데 우리 양지수를 보면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여서 재미없을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 큼직한 경제 지표와 빅테크 기업들 실적 속에서 우리 증시, 양지수 어떻게 방향을 모색해 나갈지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오마나 인터뷰 시간에는요, 이 삼성전자발 로봇 이슈 훈풍 지속될지와 SK하이닉스 파운드리 자회사 이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볼 거고요. 인사이트 시간에는 이복형 금강원장이 첫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데 관전 포인트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올게요. 양지수 온도차가 다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총 상위주를 위주로 봐도 혼조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금융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혼조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86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860선 위로 올라올지 여부 오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순 매도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이틀째 순 매수에 나서면서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양 주체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흘째, 기관은 나흘째 팔자세를 유지하면서 각각 700억 원대, 200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됩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 후반에 이런 모습들에 대한 예상을 좀 할 수 있었죠. 지난 주간 단위의 모습을 보더라도 화수목금 4일 동안의 장 중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좀 상승에 가까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좀 더 많이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약간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대형주가 좀 더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대형주 그리고 코스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이 오늘 시장에도 좀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모습을 이번 주에도 이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도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러니까 월요일 쉬었으니까 화요일, 수요일을 장 상승하면서 목요일 날 좀 쉬는 모습, 금요일 날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선은 월요일 쉬면서 화요일, 수요일 시작할 때는 미국 시장이 좋았죠. 고용지표 안 좋으면서 미국 시장 반등한 게 국내 시장의 주 초반에 나타났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고용지표 반영을 했는데 지표가 안 좋았는데 사실 시장이 상승을 했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이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또 생각을 해보니까 CPI 발표 앞두고 있죠. CPI가 잘 나와야 되는데 시장 예상치 한 0.3에서 0.4% 정도 상승,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주 후반에 이 시장이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오늘 같은 날도 CPI 발표를 앞두고, 물론 이제 CPI가 뭐 오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 앞두고 시장 좀 관망세적인 움직임들, 차익 실현 나올 게 일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고 못 사는 날도 아닙니다. 일부 종목도 실적 좋은 종목들은 그래도 기대감 가지고 좀 사고는 있지만 거래대금 상당히 좀 작죠.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 장 시작하고 1시간 넘어갔는데 한 4조 원 정도 거래대금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거래대금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후반까지도 계속 이런 모습 나올 걸로 보여지고,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 방향성을 찾으면서 이 시장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모습들은 CPI 발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미국 CPI 발표 이후 방향성을 조금 더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의 종목들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올라가는 섹터 그 대형주 중에서는 딱 두 섹터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와 은행이거든요. 이 섹터들 공통점이 있죠. 실적 좋다라는 점,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보합이고 SK 하이닉스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나쁘지 않죠. 반도체가 지난주에 시장이 강할 때 같이 강했고요. 조정받아도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들.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그래도 잘 버티죠. 시장 하락할 때도 실적 좋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일 때에도 실적으로 가야 되고요. 시장이 매수하는 자금이 줄어들어도 또 다시 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올라갈 때에는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 중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관심 갖는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실적으로 가야 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와 은행주들 실적과 뭐 배당, 주주 친화 정책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이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접근해봐도 좋을 종목,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얘기도 나눠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이 현대차, 뭐 자동차 중에 시가총액 1위죠.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뚜껑 열어보면 실적 잘 나오는, 그러니까 우려했는데 피크아웃 논란 있었고 우려했는데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다가 뚜껑 열면 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에요.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시장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죠. 22년도, 23년도 실적 너무 잘 나왔는데 24년도는 이제는 이익단 이제는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감익이 연간 단위로 봤을 때 1%도 채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24년도 조금 감익되는데 25년도는 그 이상으로 증익이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는 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국내, 인도 수익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SUV 이 차량들이 비교적 잘 팔리는 지역이거든요. 이 고수익 지역 중심으로는 판매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4년도 감익이 예상이 된다 그랬어도 2%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대를 하고 있죠. 금감원장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책 시장이 좀 실망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만회하려는 이런 노력,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역시 굉장히 IR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24년도 초에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9만 원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던 주가가 25만 원 정도까지 확 한번 올라왔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 현금도 많고요. 이 주주 환원 정책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투자 요인을 당기는 적극적인 이 노력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알아봤고요. 또 살펴볼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지만 은행주도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보험이라든지 수수료 손익이 굉장히 좀 견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심으로 해서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손 비용이 굉장히 걱정이었죠. ELS에 대한 대규모 ELS에 대한 배상에도 연간 징계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대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대손 비용이 1조 원 감소로 인해서 1분기 중에 대규모 ELS 배상에도 불구하고 연간에는 증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3,200억 가량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배당 1.2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이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배당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 좋고 주주환원 정책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여기에 외국인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곳 살펴주셨습니다. 밸류 프로그램과 이 주주 환원 기대감을 함께 안고 있다는 공통점을 아는 두 기업이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한치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부탁드리겠고 이것부터 짚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안 해오던 건 아니니까 이전 발표랑 좀 어떤 게 달라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현재 알려진 바로는 로봇 연구에 앞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자율주행 연구팀을 일단 해산시키고 재배치한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에 또 접목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요. 현재 그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기술의 기술 수준은 레벨 4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자율주행에는 사실 들어가는 게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센서, 소프트웨어 모든 게 다 집중되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율주행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는 잠시 접어두고 대신에 로봇 연구에 집중하겠다.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시면 애플도 자율주행 연구팀을 일단 해체하고 AI에 집중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사실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난도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차들이 가끔씩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는 좀 잠시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요. 2010년에 삼성이 5대 신주성 사업을 발표했어요. 네. 그때 발표한 게 뭐냐면 의료기기 부분, 그다음에 LED,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것을 했습니다. 근데 5대 신수정 사업 발표한 다음에 2015년쯤 됐을 때 네. 태양광 사업에서는 일부 철수한다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따져보시면 2010년이면 지금 14년 전, 거의 15년 전인데 네. 2015년에 철수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24년 뉴스를 다시 보시면 삼성의 각 계열사들이 각각 태양광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나 투자를 한 데는 뉴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자율주행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우선순위를 뒤로 밀었다. 뭐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삼성이 현재 급하게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전체 내용 맥락을 보시면 잠깐 그 제목만 보면 삼성이 자율주행을 포기했대. 그리고 로봇만 한대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연구에 대해서는 잠시 우선순위를 로봇보다는 뒤로 밀어놓고 우선 로봇을 하는데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형태입니까? 사족보행을 하죠. 그다음에 관절이 다 있어서 집을 수 있죠. 그다음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의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족 보행이나 관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 하드웨어적인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일단은 그 로봇 기술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삼성이 로봇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떤데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아까 인간 휴머노이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AI 기술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I는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 완전히 그 자율주행 기술을 배제시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꿔놨다. 우리가 이미 15년 전에 그런 경험을 받고 그런 과정을 지켜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잘해볼 수 있는 걸 앞당겨서 더 그렇죠. 집중해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AI 이슈도 같이 갈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살펴보고 계신 네. 것 같고요. 그렇다면요. 최근에 이 이슈 나오면서 로봇주 떴어요. 그런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또 살펴볼 만한 같이 동반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그 로봇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삼성이 지금 지분 투자한 데가 많이 알려진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여기에 지금 콜옵션까지 하면 아마 59.94%가 거의 60%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다 그 콜옵션까지 행사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 보냐면 삼성은 사실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 그룹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 계열사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구매 문제라든가 순매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것까지는 안 할지 싶은데 계속적으로 푸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이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최근에 로봇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삼성이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로봇 문제는 현대차도 앞서 우리 전문가님 방송 들으니까 현대차 하셨던데 현대차도 로봇과 관련된 우선주예요. 왜냐하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제가 5년 전부터 대학에서 창업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영상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로봇들이었어요. 근데 그 로봇들이 5년 전과 지금과는요. 어마어마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kg뿐이 들 수 없었다 하면 지금은 100kg까지 들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무인기가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드론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인 잠수정 100가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로봇이 전쟁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미 방범용 로봇 개는 이미 배치를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대가 되고 전쟁과 모든 우리 생활에 로봇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로봇과 관련된 주식을 쫙 찾아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7대 대장주, 5대 대장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인 회사만 좀 제가 살펴보면 레인보우는 당연히 말씀드릴 레인보우 거고요. 로보틱스. 그다음에 인탑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렌시스, TPC 정도가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공통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문가들마다 보시는 좀 시각이 좀 틀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AI도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어느 한 가지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종목이. 그래서 공통된 종목을 좀 중심으로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공통된 종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발 로봇 이슈 훈풍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요. 이렇게 봐주셨고요.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100% 파운드리 자회사 시스템 IC가 지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뉴스를 제가 보면서 일단 뉴스 내용부터 먼저 살펴드리면 파운드리 자회사 지분을 우시 지방정부에 매각했다는 거잖아요. SK 하이시스템 IC 우시 지분을 SK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이식스 시스템이 21.33%를 우시에다가 우시 지분을 매각하고 공정기술도 매각하는데
우시 그 지분은 2,054억 우리나라 돈으로 무형자산은 1,209억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우시 산업발전집단이라는 그 우시 정부에서 28.6%를 더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명분은 현재 이제 뭐 재무 개선 명분이 있고 사실은 2018년부터 청주 공장에 있던 그 시설들을 중국으로 옮겨서 파운드리를 계속 그 중국 정부하고 같이 했던 거인데 중요한 걸 잘 보시면요. 네. 지분 51%는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현지화를 하지만 다만 지분은 51%를 우리나라가 SK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 마찰에서 약간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범용 파운드리로 사업을 재편하는 가운데서 범용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떨어지지만 많이 쓰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게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빗나간 이야기 같지만 라인 이야기를 여기서 짚고 딱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SK가 라인 사태하고 비교해보면 선제적 조치를 한 겁니다. 이 라인 사태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 라인이 두 번의 그 행정 지도를 받고 그 기술 정보 유출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일부 기술을 중국 업체에다 맡겼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나간 것이라는 의견들 말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그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 SK가 선제적으로 그럼 매각을 하고 다만 지분은 우리가 51%를 갖고 있겠다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SK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하면서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잘한 결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따라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 와중에 그쪽에 넘기는 게 이게 잘한 결정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보시는 왜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에서 기술을 전수하더라도 그냥 많이 쓰는 기술, 그냥 흔한 기술, 그렇지만 소비는 많이 되는 그 제품들 그런 기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핵심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미사일이나 이런 좋은 군수 물자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전자무기를. 네. 근데 거기에 핵심 기술들은 일부는 아직도 미국에 갖고 있고 뭐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기술을 매각을 일부 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SK가 선제적으로 참 잘한 결정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우리가 흔히 SK에 대해서는 M&A 황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잘한 결정으로 아마 선제적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도 범용 파운드리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K뷰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대표 화장품주죠. 아모레, LG생건 주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아모레하고 LG생건이 사실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에 8%, LG생건은 5.9%씩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 일주일간 월초 대비, 그러니까 주초 대비 주말 보면 LG생건이 9.52%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VT 18.14%, APR 18.17%, 토니모리 14.65% 이 정도씩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가 흐름이 상승한 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일사원기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한 건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화장품주 얘기 나오면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 쪽 소비랑 연관돼서 많이 생각이 됐잖아요. 근데 보면 매출처를 참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이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중국 쪽 소비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 좀 완화됐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요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지요? 중국은 아직 내수가 살아나려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수출 부진은 어려운 상태고요. 수출 다변화가 성과인 것 같은데요. 발표한 실적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은 마이너스 10%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92% 성장했어요. 유럽 70%, 일본 35%, 동남아 35% 성장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직은 중국이 내수가 더 살아나기 힘들다. 다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다변화를 위해서 북미를 비롯해 북미, 유럽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열심히 쏟았다. 예. 노력을 쏟았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점. 네.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를 고척돔에서 했죠. 그때 많은 뉴스에 나왔던 게 뭡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한 명씩 부인을 동반해 갖고 왔어요. 가족을 동반해서 그 가족들이 부인들이 쇼핑을 했는데 무엇을 많이 샀죠? 한국 화장품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 보시기에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은 화장품이다. 결국 KBT 화장품에 대해서 북미에서도 선수들 부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니까 수입이 많잖아요. 사실 상류층일 텐데 그런 분들도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화장품은 수출 다변화에 성공 가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어떤 거 살펴보고 계세요?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그래요? 눈여겨 좀 네. 보고 있는데 칼라일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는데 한 40%까지 올랐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근데 이게 인수 추진 뉴스하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됐는데 칼라일 사모펀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칼라일이 투자 지난번에도 뉴트로닉인가 인수하려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칼라일이 우리나라에 했던 학원이 있어요. 토피아라는 영어 학원을 주식을 인수했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게 한참 우리나라의 과외 열풍, 학원 열풍이 불었을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일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칼라일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 펀드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어떤 종목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을 건가라고 보는데 그 인수 추진 뉴스도 있고 실적도 개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이스 메디칼을 좀 살펴봤더니 해외 수출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이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미용 시술은 전부 다 보험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30%가량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의 실적이나 노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또 이 전문가들이 저도 찾아보니까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라일이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최근 이슈 짚어주셨는데 이 밖에도 이 뷰티주 관련해서 우리가 토픽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ICT 현재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소송에서 특허료를 주어도 이익이 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9개 회사하고 해서 6개 회사하고 좀 합의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비오라고 세렌디아인데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용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계속 전망이 다 밝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따라서 중소 화장품주를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면 클래시스나 루트로닉, 제이시스, 비올 이런 회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망이 좀 밝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 화장품에서는 이제 토니모리, 콜마 그리고 역시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도 우리가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토픽으로 좀 삼아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꼭 살펴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낮게 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보시더라도 영업이익을 좀 많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유해드립니다. 네, 뷰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미용기기 관련주, 화장품주 살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치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최은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조금 전에 그 방송 이제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미국에 가는 이제 이복형 금감 원장 주목할 만한 네. 이제 포인트 이제 3가지 그 주제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작년에도 뭐 런던 등 IR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금감 원장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IR을 진행하는 거라 좀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뭐 요점만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우선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첫째는 이제 밸류업입니다. 사실 이제 요번에 미국에 가는 첫 번째 그 목적이 밸류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뉴욕 IR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쪽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밸류업 내용은 이제 아실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에 계속 좀 투자를 할지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코인 및 코인 ETF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번에 이복현 원장이 뉴욕 IR을 가기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을 해서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하고 면담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금감원이 그 설립한 이후에 금감 원장이 SEC를 찾아서 SEC 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게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아, 사실 그 그런가요? 자체로만으로도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그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이 그 올해 이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그 SEC 위원장을 만나서 그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그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나라는 불어된 상황에서 그 이복현 원장이 어떤 그 논의를 할지 그것도 주목이 되고요. 예. 세 번째로는 주가 조작 대책입니다. 뭐 작년에 그 3차례 그 우리나라에서 그 큰 그 대규모 그 주가 조작 사태가 네.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요번에 이제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이렇게 주가 조작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들이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소송이나 그걸 통해서만 받지 실제적으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미국의 SEC는 과징금을 걷어서 예. 그 기금을 페어 펀드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고요. 그 기금에서 그 주식 주가 조작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금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그 피해자들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SEC를 방문을 해서 어떤 이제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이런 그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이복현 원장이 어떤 관련된 논의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사실 이게 그 금감원 출입 기자들도 함께 요번에 동행을 하고 엠바고도 걸려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제가 또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데일리 TV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최대한 엠바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 엑기스를 말씀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밸류업도 그렇고 코인 ETF라든지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대책 너무나 다 중요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 먼저 밸류업부터 그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선 이번에 그 출장의 이제 네. 첫 번째 목적이 밸류업인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이복현 원장이 이제 요번에 이제 가고요. 그리고 그 정은보 그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함께 갑니다. 예. 사실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뭐 거래소에서 관련된 거래나 아니면 공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걸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게 거래소이기 때문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함께 가고요.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지금 KB금융그룹 그리고 신한금융그룹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투자 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가고요. 또 보험 쪽에서도 보면 삼성생명,
그 현대해상 요렇게 좀 가가지고요. 그 거의 주요 뭐 증권사나 은행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 쪽에서도 함께 이제 거기 CEO나 뭐 회장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복현 원장이 동남아시아랑 런던 IR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의 주제는 그 국내 어떤 그 금융사의 해외 진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IR을 가는 거는 밸류업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해서도 그 많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이사장과 금융권 수장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이 밸류업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밸류업 IR 관심 뜨겁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가장 좀 관심 가지는 이제 포인트를 보면 밸류업 정책 내용은 그 동안에 이제 정부가 그 언론에나 이렇게 밝힌 내용들을 이제 소개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다만 이제 그 이런 그 발표를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게 이제 주목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그 전망이 됩니다. 그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공감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분위기는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 그 관련돼서 자료를 봤는데요. 네. 보니까 올해 1분기 외국인이 국내에 주식한 주식 투자 규모가 15조 8천억 원 순매수로요.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작년 11월부터 한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이번 밸류업 관련돼서는 우호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그만큼 좀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외국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긍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민감한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3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한 2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네. 이제 전망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되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도 뭐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 뭐 밸류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뭐 동력을 상실했다, 뭐 그런 우려 섞인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결국 밸류업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정책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 위협 징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 가능성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밸류업 가능한 정책이 레임덕이 오게 되면 제대로 이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일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로 포인트를 보면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6일부터 보면 공매도가 금지된 지가 죄송합니다.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금지 사유가 이제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지를 해놓은 다음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좀 결론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종무위가
사실상 뭐 개점 휴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개정이 전혀 지금 논의조차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는 6월 말까지가 이제 공매도 그 금지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불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 연장이 되는 거냐, 아니면 7월부터 바로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 불확실한데 요거와 관련돼서도 이복현 원장에게 그 기자들이 이제 최근에 질문했을 때도 이복현 원장도 그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확정인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래 가지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6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더 늘어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색을 좀 표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이 공매도 관련된 내용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같이 동행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좀 그것도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네. 공매도 말씀하시면서 불확실성을 언급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 금투세도 우리가 지난주에 또 토론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금투세 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해져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목해서 볼 것 그렇겠죠.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큰손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게 금투세가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은 순매수세를 이어갈지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제 이탈될 것이다. 이제 1,400만 투자자들에게 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돈을 빼갈 거냐 말 거냐 아마 그런 그 의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동행한 취재들이 그 취재진들이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미팅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금투세 관련돼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느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관련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진성준 그 민주당 그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근거 없이 공포를 그 과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그 예정대로 그 금투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런 네. 그 정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그것도 이번 IR 그 관련 보도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복현 원장이 이번에 가상자산 ETF 관련해서 논의할지도 관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복현 원장이 올해 초에 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요 관련된 그 SEC 위원장을 만나서 그 코인 및 그 코인 ETF 관련된 협의를 할 것이다. 네. 그 밝혔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눠질지도 관심사인데요. 사실 이제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1월에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하는 그런 네.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제 5월 달에 지금 보면 5월 23일 그때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이제 네.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 그래서 좀 중요한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가상자산 그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이 전부 다 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요 관련된 그 자본시장 전체의 어떤 그 ETF나 그런 걸 다 아우르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법망의 사각지대를 금감원이 어떤 감독하는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SEC가 어떤 논의를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이거 궁금했어요. 주가 조작 대책 관련해서 이 포인트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말씀이 돼서 네. 이제 짧게 이제 그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요. 네. 사실 SEC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12월 이제 취재 갔을 경우에도 그때 헤스터 피어스 SEC 커미셔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에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시장에 벤치마킹할 만한 어떤 미국의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가 그 미국의 어떤 이런 그 페어 펀드를 통한 피해자 보상 그런 거 제도가 잘 돼 있다. 성공적으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그런 피해자들 또는 아니면 그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 조작 등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한 분들에게 어떤 그 관련된 포상금 아니면 주가 조작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금, 배상금으로 그런 과징금을 걷어들인 거를 미국처럼 그 지급하는 그런 네. 기금을 페어펀드란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총선 공약으로 그 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금융위를 취재해 보니까 요런 걸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 어떤 산정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그 복잡한 과정이 있고 그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뭐 재정이나 관련된 기금도 충분하지 않다 해서 기준을 좀 얼마나 갖고 또 어떻게 얼마나 주고 이런 그렇죠. 것들.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 관련 논의를 아마 하게 될 경우에 뭐 기자들과 끝나고 나서 뭐 간담회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때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 그런 것도 관심 가지는 좀 포인트입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 미국 출장길에 처음 오르는데 이 관전 포인트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개장 초반과는 다르게 힘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대비를 위해서 미국 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번 주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15일 발표한 미국 4월 CPI입니다. 이 3월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좀 불씨를 댕겼는데요. 이번 4월 결과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하면서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우리 증시 관련 섹터들 변동성 커지는 모습을 최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반도체 섹터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실적 전망과 결과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네, 오늘 마켓나우 월요일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시 4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데일리TV와 성공투자를 위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